반갑습니다. 원래 당초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 모임을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한 명도 소리 없이 다 지역구로 가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한 명이 없으면은 국회 소통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문수 후보 승리 사무실을 우리가 이용해서 내려왔고, 또 김문수 후보가 승리 사무실을 지킬 수 없는 시간에 이곳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과 접견해주는 우리 이인재 후보께서 우리 정책을 주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4.19 때 앞장섰던 세대들인데 4.19 세대는 굉장히 젊게 느껴지지만은 전부 80대 중반을 다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 노장 세대라고 부를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먹지만은 오래 살아도 나이를 많이 먹어야 해요.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오래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늙어도 목소리도 늙습니다만은 마음은 안 늙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엄청난 부정선거로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에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인연이 벌기에서 민주헌정소에 앞장섰던 4월 혁명의 주역들은 이제 인생 연륜 8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모두 정치 일선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시국을 읽는 눈이 있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고 정치판을 나름대로 읽고 평가하는 경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 그간 두 대에 걸쳐 이루어놓은 국력 신장의 역사가 중단되고 갈등과 선악의 길로 전락할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도 녹록지 않는 도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내치와 외교상의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다시 발전의 길을 열어나갈 리더십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파견과 갈등, 민주 왜곡의 리더십을 선택하느냐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7명의 후보가 있지만은 여야 200의 후보에게는 후보에게 가는 투표는 사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헌정사의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야 후보 중에 1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은 이념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또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정치 지도자, 특히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본받고 배울 만한 청렴의 리더십, 정직의 리더십, 어렵고 힘없는 약자를 함께 안고 가는 동행과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여야 합니다. 또 4.19 혁명 전통에서 보면은 선거의 공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4.19 혁명 이후 우리들은 주권자의 권리 행사를 왜곡하는 선거 부정이란 한국 정치에서 더 이상 발붙일 데가 없을 만큼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작금년간에 지금 우리 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선거 신드롬이나 어제 오늘 양일간 사전선거 현장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부실, 준비 부족, 탈법적인 양상은 선관위의 대국민 사과 성명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 선거의 공명성 여부는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고 지금부터 65년 전 젊은이들이 피를 뿌려 부정선거 재발을 방지 민주화에 성공했다는 4.19의 나라에 국제선거감시사에 도착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야는 제2의 4.19 혁명이 필요 없을 만큼 없을 정도로 시급히 선거제도를 규범과 실체를 양면에서 철저히 개혁해야 합니다. 선거원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거원리 조직 구성원들의 맹성을 촉구하고 현재 나타난 부정사례들에 대해 사직당국의 엄격하고 적극적인 진상조사를 우리 4.19 세대는 요구합니다. 우리들 4.19 혁명에 앞장섰던 노장 세대들은 이러한 시대인식과 상황평가를 토대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노동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여러 차례의 옥고를 마다하지 않고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 살아온 청렴정치, 정직정치, 약자 섬김정치를 수봉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게 열렬한 지지와 사랑을 보냅니다. 기필코 뜻을 이루어 우리 4.19 노정 세대들이 조국 장래에 대해 아무런 걱정 없이 항상 자부심을 갖는 나라로 만들어주실 것을 강하게 호소하면서 지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2065년 6월 2일 4.19 노장 세대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시에 경북대학교 4월 혁명을 주도하고 많은 고생을 하신 우리 전대열 선배께서 4.19 유공자회 우리 건국부장을 받으시고 공로자회 회원이십니다. 소개도 드리고 또 다음 지지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재명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 패러디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누구를 존경한다고 하니까 참말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하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딱 보니까 손가락도 애국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애국인이라고 하니까 참말로 애국인 줄 알더라 이렇게 알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 중에서 내가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헌법을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재명이 말을 그대로 믿습니까? 헌법을 내가 개정한다고 하니까 헌법을 참말로 개정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내놓은 헌법 안에 우리 4.19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통령 임기를 연임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아시죠? 연임하고 중임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임은 2번만 한다는 것입니다. 연임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괴물 죽여야 돼. 그런데 우리 헌법에 이 헌법을 개정할 때의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로 자기의 흑심을 뒤에 감췄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선 개헌을 한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 줄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들은 4.19 혁명으로 쫓겨나고 12.6 사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선 개헌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중임으로 되어 있던 헌법을 삼선 개헌으로 고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나는 한 번만 하고 그만둔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푸틴도 그랬고 시진핑도 그랬고 모두 임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새로운 주석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반드시 개헌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대통령을 계속해서 3번, 4번, 5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번 조선일보 5월 20일자 사설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다 해서 8년밖에 못 온다. 8년밖에 못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헌이 됐을 때 말이 됩니까? 연임을 한다고 한 대통령입니다. 그건 뭐 삼성 개헌을 따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으로 유효한 그런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오신 우리 4.19 혁명에 앞장섰던 그런 건국 포장을 받고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되신 몇 분이 오셨습니다. 여기 아까 조성은이라고 마산에서 대모에 앞장섰던 여성 동지가 왔었는데 여성 혼자밖에 없으니까 쑥스럽다고 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대단히 참 안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 김한식 박사가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려대학교 우리 동지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대학교 4.19 회장이신 우리 김성돈 동지, 또 국민대학교 우리 남궁영 동지 나와 있습니다. 국민대학이라고 해서 국민대 총장하고 나란히 앉아 있네요. 또 여기 우리 고종 동지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광주 3.15 대회를 주도했습니다. 이 양반은 한국반영가협회 회장도 겸하고 계신데 원인호 박사입니다. 국민대학에 당시 국민대 앞에서 총상을 입고 다리 하나를 자르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4.19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진희 동지 참으로 그 다음에 고교생을 대표해서 우리 한민중 동지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런 유공자들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186명의 영령들이 4.19 영령으로 지금 수유리 묘소에 묻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일어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실을 어디로 한다고 했습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청와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국민들의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뺏어가지고 다시 자기가 거기에서 집무를 하겠다. 청와대는 여러분들 가보셨지만 그야말로 구중궁궐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나오려고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이 영구집권을 꾀하다가 목숨을 잃고 쫓겨나고 그런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제발 이재희가 내가 청와대로 들어간다 보니까 참말로 들어가는 줄 알더라. 이렇게 이재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히 건강하게 그리고 내일 반드시 김문수의 당선을 위해서
모두가 다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19 당시 경기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구 시위에 앞장섰고 고려대학을 들어와서 삼선위원을 하신 장경우 선배의 지지 발언이 있겠습니다. 장경우 선배님은 현재 고려대학교 4월 혁명을 주도했던 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4월 혁명부 그 단체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이 발언과 동시에 우리 고대 4월 혁명 고대 회원 여러분을 소개를 직접 하시겠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받은 장경우 4.5혁명 고대 회장입니다. 앞에서 소개 말씀드리고 전대열 회장께서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고려대학교 4.5혁명 고대를 주도했던 분 우리 이준 선배. 제가 기억한 게 선영이 제가 기억하기에 아까 방금 이영일 의원도 말씀하신 전대열 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4.19 혁명 당시에 전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경기고등학교가 바로 흥은여고 그 밑에 위에 올라가는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기 전에 이미 학교는 거의 끝났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광화문 내부로 나오는데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선배님들께서 광화문 입대에서 엄청난 개본을 쳤어요. 그때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우연치 않게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 고완기 군이 바로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걸 목격을 했고 그 당시에 4.19라는 그 혁명을 가져온 것이 오늘의 민주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정신 하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안산에서 김문수 후보가 연설하는 데가 찬연설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안산이라는 데는 제가 처음 국회의원 때 인구 불과 14만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오늘 안산시의 인구는 얼마냐? 80만이 90만이 좀 줄었어요. 국회의원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몽땅 다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그 자리에서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학교에 반장 선거를 해도 가려고 하는데 이거 안산시가 어떻게 3명이 다 민주당입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에 여러분이 각성하셔서 김문수 후보를 여러분 지키신 것이 그것이 바로 민주화 가는 길이고 지금 이재명 독선과 이걸 막는 길이야. 오늘 이 얘기를 그 자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 여론조사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래 조금 아까 어떤 분한테 물었더니 우리가 8% 앞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기 모시고 이인재 선대위 상임고문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분명히 이기고 있다.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 12시간밖에 없어요. 12시간 동안 우리 노인장들께서 바로 돌아가셔서 가정에 뿐만 아니라 손자 손주까지 전부 선거운동을 해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아무런 얘기를 해봤자 큰 의미 없어요. 번져야 되는데 그 번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많은 경험과 많은 친구들을 가진 바로 선배님들께서 당시 시간 이후에 많은 후배들께 전파를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제가 소위 신한국당 시절 과거에 여러분 아시지만 민중당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민중당에
대표가 이우재 의원이고 이재호 의원이 사무총장이고 당시에 조직국장이 누구니 김문수였습니다. 이분 세 분이 두 달 후에 민중당을 해산하고 바로 신한당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때 당 대표가 박준규 씨 돌아가신 분이었다. 박준규 씨가 이 세 분들을 영입했어요. 그 이후에 두 분은 떨어졌지만 김문수만 그 부천 그 민주당의 소굴이에요. 그 자리에서 당선된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문수를 믿습니다. 이 사람 저력 있어요. 지금 많은 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시고 부탁드리면서 저희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호 선배님의 열정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옛날만큼 풍기가 넘치지 않아서 지금 입에서 맴돌고 그 동기들 또 여러 가지 우리 사월혁명교대 회원들을 미처 빨리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일 많이 오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5혁명 고대는 4.5혁명은 4월 18일 고려대학교가 먼저 일어나면서 그게 중복제가 돼서 4.19로 이어졌는데 그때 주역이 여기 상당히 많이 나오셨습니다. 미처 우리 강경호 선배가 소개 못하신 분 몇 분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젊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홍순호 선배님, 홍순호 선배님, 네, 홍순호 선배님, 홍순호 선배님, 네, 홍순호 선배님, 네, 귀가 잘 안 들리시는가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 김한규 선배님, 그다음에 저 끝에 이창열 선배님. 그 옆에 알겠습니다. 그 옆에 김관치 선배님. 그 옆에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신 강신원 선배님. 아까 김관치 선배님은 우리 선배 선생님께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옆에 지금 4.5혁명 그 고대의 부회장을 맡고 계신 배익순 선배님. 네. 옆에 백홍빈 선배님. 그 다음에 유한종 선배님. 마지막 지지발언으로서 당시에 물리대 제목을 항상 앞장서서 주도한 분은 이영희 선생가 하셨지만은 그 행동대장 역할을 하신 분은 또 저학년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마 우리 현승일 선배님이 1학년이셨죠. 1학년으로서 제일 잘 아시다시피 그런 데모 현장에 제일 앞장선 분들은 저 뒤에서 제일 행동하는 분들은 1학년입니다. 그때 앞장서고 일하셔서 아마 오늘 치우시고 2년 두번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국민대학 총장을 역임하신 우리 변승일 선배님께서 지지발을 선배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대학 1학년 때 서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시골에서 처음 서울 와서 그때도 4월 2일이 입학식이었어요. 서울 지리도 아니었는데 물리대 캠퍼스에서 잘생기신 이영일 선배께서 좀 나와라. 그래서 뒤따라가지고 서울의 길도 모르고 또 촌스러워서 그냥 따라만 다녔지 별로 열심히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의 덕분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날부터 자유민주 선진국가로 갈 수 있는 대도를 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선배님 같은 탈구 세대나 저 같은 후배나 그럴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나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정이나 저 개인의 일보다는 항상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일평생에 업처럼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영일 선배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한국은 어쩌다가 국제 감시단이 이런 선거를 감시하러 들어온 이런 창피스러운 위기의 국면에 처했습니다. 마치 신성한 땅에 마귀가 나타난 듯한 이러한 회개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기고 선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문수 같은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는 것은 하늘이 미리부터 정지해서 오늘 이러한 위기 국면에 내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대비시켜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자금 2, 3일 이내에 벌어지는 한국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이 사건들도 역시 하늘에 감흥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여러 선배님들이 길을 잘 열어주신 덕분입니다. 저는 빈말하지 않고 지금 이것이 다하면은 바로 대구로 내려가는 생각입니다. 한 표라도 모으기 위해서 갈 겁니다. 저희 대구 출신은 이틀 전에 대구의 3개 신문사인 영남일보, 매일신문, 대구일보가 대구에서 주장한 소위 말하는 원로들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45명이 했는데 아마 그것이 대구 사회는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 대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 여기가 저조되어 있습니다. 이 경북 대구만 그 시민들이 본색을 드러내서 이번에 투표에 참여한다면 상당히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저는 당장 대구를 내려가도록 이렇게 친구하고 약속을 하고 또 표도 계약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환 목사님. 네, 여기 있습니다. 저 4.19 이거 기념사 전문을 외우고 계신 분이죠. 간단히 낭송을 해주세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있어서 전국남녀공병제 수사대회 현직 목사입니다. 이 4.19 그 귀한 글은 너무너무 가슴이 와닿기 때문에 제가 운변 배울 때부터 힘이 독립선까지 다 외우고 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이 나라 젊은이들의 혈관 속에는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능히 던질 수 있음을 역사는 증언한다. 부정과 불의에 항쟁한 수만 명 학생대일은 의기의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 세웠고 여기 놓인 185위의 젊은 혼들은 거룩한 수호신이 되었다. 해마다 4월이면 접등새의 울음 속에 천일의 피 묻은 혼의 하소연이 들릴 것이요 해마다 4월이면 범을 선구하는 진달래처럼 민족의 꽃들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되살아 피어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노고를 이끌고 방문해 주신 여러 선배님들께 답례 인사로 우리 캠프의 상임 고문을 맡고 계신 이인재 전무님께서 답례 인사를 하겠습니다.
5학년 때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혁명의 지도자님들께서 이렇게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지지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땅히 김문수 후보가 여기 와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제주에서 한라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 대구, 대전 그리고 저녁에 서울 시청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정말 외롭게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거대한 골리앗 군대에 대항하는 어린 소년 다윗처럼 저 임진왜란 때 명량해역에서 10배 가까이 되는 거대한 외적 함대에 맞서서 불과 13척의 함대로 싸우는 이수신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롭게 싸웠지만 지금은 거의 대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복싱에서 마지막 승패를 가르는 펀치를 피니시 블로우라고 하는데 우리 이 자리에 모여주신 4.19 혁명의 지도자님들께서 마치 마지막 승리의 주먹을 날려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7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정치도 참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면으로 도전을 받고 위기에 처한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지 저도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상징적인 예가 바로 이낙연 대표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대표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또 민주당 정권에서 총리도 역임했습니다. 또 3년 전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과 마지막까지 겨뤘던 인물입니다. 그가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던진 말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민주당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또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을 기반으로 한 발짝도 거기서 발을 떼기가 어려운 이런 사람이 목숨을 걸고 결단을 내리면서 던진 파도가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막아야 된다는 호소입니다. 90년 전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독일에서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히틀러입니다. 나치의 히틀러입니다. 독일 국민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해가지고 극심한 경제난, 인플레에 시달리다가 히틀러의 선전선동에 속아서 그에게 의회 권력을 넘겨주었습니다. 히틀러는 의회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의사당에 불을 지른 다음에 제1야당인 민주당을 삽시간에 다 때려잡았습니다. 의회를 완전히 일당으로 지배하게 되면서 수권법을 만들고 자기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그런 총통제 독재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전쟁의 수렁으로 몰고 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입니다. 수백만 명의 독일 국민들이 죽고 2천만 명이 넘는 유럽 사람들이 전쟁에 불타 죽었습니다. 독일과 유럽을 다 죽인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치 독재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 나치가 하던 일을 능가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치는 의회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발톱을 드러냈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 그 발톱, 그 이빨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유죄 판결한 대법원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쥐잡듯 잡고 있습니다. 너 청문회 나와라. 너 특검 수사 받아라. 사퇴하라. 온갖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아예 30명, 50명, 100명으로 대법관을 늘려가지고 또 법조 자격도 없는 사람들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대법관으로 임명해가지고 대법관을 권력의 손아귀 위에 집어넣겠다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향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재판을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법을 법사위까지 통과시켜 놓았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바로 국회 본회의 열어서 본회의에서 방배익만 때리면 이재명의 선거법 유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 눈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권자는 국민이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은 이미 가시권에 완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쓰면은 이낙연 대표가 아직도 맹목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호남을 의식하지 않고 이런 주장을,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내일 우리 국민들은 선택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인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권자는 국민인가? 아니면 국민이 정치 권력의 노예인가? 저는 결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잿더비 위에서 온 국민이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10대 강국입니다. 세계 5대 국방 강국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통일이 될 텐데 미래학자들은 통일 한국은 2050년이 되면은 세계 4대 강국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바로 자유민주공화국의 힘입니다. 부패한 독재 국가가 어떻게 경제를 키우고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내일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4.19 혁명을 이끌어 주셨던 우리 선배님들이 그 횃불을 높이 드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꼭 우리 위대한 국민혁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캠프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동 전 의원이 승리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승리구호. 네, 제가 어저께 보니까 유튜브에 선택이라는 보라가 있었는데요. 총 22만 명이 투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22만이면 상당히 많은데 9일 전에 우리 김문수 후보가 2등이었는데 이틀 전서부터 김문수 후보가 1등으로 이재명 후보를 그래도 아직 불안한데 오늘 저한테 지금 문자로 딱 온 거예요. 오늘 드디어 꼭 김문수 후보가 어저께도 유세당에서 언론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단일화 끝까지 노력하겠다 하는데 그 성과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전해왔어요. 그게 오늘 4시 40분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인데 또 그 시간에 하여튼 이준석 후보도 대구 유세가 그 시간대에 같이 잡혀 있고 또 이준석 후보는 그 시간대 이후로는 일정을 완전히 이제 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같이 함께 손들고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기쁨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염원을 안고 있고요. 세 번째, 오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8시에 마지막 유세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유세의 제목은 대한민국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그 유세장에 전부 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온 국민이 바라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일어납시다. 자, 다 일어나서 김문수 선창하면 대통령 이걸로 후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모습과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의 4.19 학생 민주혁명의 중요성을 영향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넓은 대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응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읽었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저한테 긴 사연이 있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한번 도와주세요. 제가 할게요. 자, 가진 촬영을 마치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요 앞에 양기탕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시면 양으로 넣어주세요. 그렇죠. 자, 이거 뒤로 가시면 안 되고 이쪽 앞에 땡겨주세요. 우리 유학의 영상도 이건 아시겠네. 그러면 아니 쭉 들고 좀 더 뒤쪽으로 안 나오면 잘 나오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제 공신까지 뒤로 좀 불러주시고. 잠깐 뒤로 좀 불러주십시오. 의자를 놓고 뒤로 앉으시기 아니 쓰시면 어때요? 사이사이에 서주시면 됩니다.
안 보이니까. 자 그리고 안 보이니까 안내 드릴게요. 위험해. 선수막은 가운데 불 닫지 마시고요. 양쪽 끝에 두 분만 당겨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선수막 끝이 바닥에 닿게. 신발이 보기 싫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당겨 주시고 바닥에 닿게. 계시면 안 되고 여기